테마 19는 예산의 원칙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의 원칙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파생되고 특히 집행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2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했는데 요 편성 심의대로 그대로 가자는 게 전통 원칙. 근데 편성 심의할 때 좀 재량 준 다음에 집행하면서 재량껏 찾아 들어가는 게 현대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누가 전통 원칙이고 누가 현대 원칙이냐를 물어봐요. 전통 원칙이 되게 뭐다? 통제 쪽이에요. 통제 쪽. 민주성 쪽이 될 거고 의회 중심 쪽이 될 거고요. 주로 점증 모형이 지배할 겁니다. 반면 현대 원칙이 좀 더 계획적이고 합리 모형이 행정부에 재량 주고요. 그다음에 투입물보다는 성과 쪽으로 이게 바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어쨌든 특히 집행 과정에서 우리가 의결한 대로 그대로 써라. 전통 원칙, 입법부의다, 재정민주주의다. 왜 의회가 만든 게 그대로 쓰일 거니까요. 통제다 또는 회계책입니다. 현대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부에게 재량을 줘요. 내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네가 돈 가지고 기획에 맞게 돈을 쓸 수 있게 해줘요. 기획에 맞게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해줬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재량을 줬다는 겁니다. 능률성의 원칙들, 이런 것들. 이 두 가지가 보완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성과 능률성을 조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세행정학 책에 보시면요. 이런 전통 원칙도 다시 셋으로 갈라져요. 통제, 재정민주주의가 통제, 재원 배분의 원칙, 회계 관리의 원칙, 그리고 현대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과 성과, 이런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놔라. 이게 현대 원칙이에요. 나중에 다 공부하시면은 왜 재정민주주의가 세 가지가 들어갔는지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이론적 원칙이고 법률에는 내가 국가재정법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통 원칙의 세 가지, 현대 원칙의 한 가지, 그다음에 새로운 경향으로 두 개 더 들어왔죠. 그럼 총 여섯 가지인가 이제는요. 건전성. 건전성은 적자 보지 마라, 흑자 보지 말라는 거야. 부채를 탐감시켜라. 국민 부담 최소화시켜라. 그다음에 공개해라, 참여시켜라. 요 참여제도 때문에 지방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앙에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 원칙은 재량 줄 테니까 성과 내라 그 얘기야 지금. 그다음에 새로운 경향으로 남녀 평등 원칙과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감축 원칙이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은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원칙 8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공명정한 완단 통사라고 두 문제 따놨는데 이 전통 원칙하고 내려가면은 여기 어디였어? 여기 현대 원칙이 있는데 현대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좀 밑에 내려가 있네 이게. 죄송합니다. 전통 원칙 다음에 현대 원칙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관련 기출문제 되게 많죠. 여기까지. 보다시피 전통 원칙은 전부 다 공개라 뭐 이런 거 명확하게 하는 건데 글씨가 좀 짧다는 게 특징이고요. 현대 원칙은 행정부한테 계획을 주고 재량 주고 이 재량 준다는 수단 구비 원칙, 시기 신축성, 다원 절차 이런 것들 나중에 보겠지만 주로 보고 원칙이 답이에요. 보고 원칙이 올라가 볼게요. 제일 먼저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개성의 원칙이야. 누구한테 공개한다? 모든 주요 단계, 심의, 그 다음에 의결, 그 다음에 모든 단계를 국민에게 알려라. 국가지정법은 1회 이상 무조건 공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지금 상시 공표되고 있어요. 어쨌든 공개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가 뭘까요? 공개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공개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 외교안보비, 통일비 이런 것들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국방비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총액만 공개되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세밀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신임 예산이나 총괄 예산이에요. 신임 예산은 전쟁 예산이야. 영국 건데 전쟁 중이란 말이야. 세밀하게 짜기가 힘들겠죠. 짜서도 안 될 거고요. 이러니까 총리한테 그냥 재량 주고 총액으로 주는 겁니다. 예, 전쟁 예산이고요. 그다음 총괄 예산은 신성과주의야.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총액을 먼저 제약하고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사업을 해봐라고 해서 위에서 총액이 내려온 예산 제도야. 총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쓰면 되겠죠. 대신에 성과평가 통해서 환류시키겠다는 게 총괄 예산 제도야. 그럼 어때요? 신임 예산이나 총괄 예산 또는 국방비 같은 것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게 아니고 공개되긴 되는데 총액만 주로 공개되고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지?
어쨌든 세부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공개성 원칙 예외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공개하긴 하는데 세밀한 내용 공개하지 않고 주로 총액만 공개할 거니까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신임 예산, 총괄 예산, 잘 나오는 게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 외교 안보비, 통일비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공개하더라도 총액만 공개하지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개하긴 했는데 도대체 뭘 한지 모르겠어. 그냥 행복을 위해서 1조를 썼다는 거. 국민의 행복. 이게 뭔데? 이건 공개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공개해라? 이해할 수 있게끔 용도를 밝혀라. 어떻게 수입을 거둘 것인지 원천을 밝혀라. 세밀하게 밝히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아까 예외가 뭐라고 그랬죠? 공개하게 됐는데 총액만 공개돼 있는 거야. 신임 예산이나 총괄 예산처럼. 반면 명세 예산은 세밀한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죠. 이건 통제겠죠. 그러면 또 예비비는 어때요? 아직 쓸 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의결받아요. 그다음에 쓸 때는 집행할 때는 재량껏 쓰는 거야. 그다음에 결산할 때 사후 승인 받겠죠. 결산 전에 승인 받고 결산 들어가는 게 예비비야. 어쨌든 예비비도 공개되긴 되는데 이론상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의 예외로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성 원칙입니다. 정확성 원칙은 자 우리가 21년도에 500조를 짰으면은 그냥 22년도에 500조 그대로 써야 돼요. 23년도에 결산했을 때 500조가 나와야 되겠죠. 한마디로 짠 예산하고 다 확인한 결산이 일치하라는 거예요. 적자 보지도 말고 흑자 보지도 마라. 이걸 다른 말로 엄밀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흑자는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흑자 보기 쉽다니까 더 많이 걷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깔려 있는 거는 쓸데없이 많이 걷지 말라는 의미도 깔려 있어요. 근데 얘가 한동안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 중요하지 않았냐면은 요 더 강력한 한정성 원칙이 있어요. 얘는 단순한 적자 흑자가 아니라 보다시피 경계가 정해져 있어. 경계가 이 경계조차도 넘어가지 말라는 게 한정성 원칙, 그 한계성 원칙이에요. 정확성 원칙은 그냥 총액만 맞으면 되잖아. 적자 보지 마라, 흑자 보지 마라 이런 의미라면은 한정성 또는 한계성 원칙은 말 그대로 경계가 정해져 있으면 경계도 넘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용도 바꾸지 마라, 질.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 바꾸지 마라, 양. 시간은 무조건 1년 안에 걷어서 1년 안에 써야 돼요. 이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도문자에서 예추 이전 월계 써놨는데 자 개념 봐볼게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 경계가 있다. 경계를 넘어가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한계성의 원칙이다.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양은 뭐다? 금액을 초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금액 초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예비비가 사용되거나 또는 추경이 사용되었을 때 추경이 만들어지면 예산이 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금액이 늘 거니까 양쪽에는 예비비가 예비비 자체가 는다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사용돼 버리면은 다른 사업의 금액이 늘잖아요. 예비비, 추경, 예추. 그 다음에 7. 용도 바꾸지 말라는 건데 입법 과목이 있고 행정 과목이 있죠. 입법 과목의 이용, 행정 과목의 전용. 입법 과목은 승인 받는 거고 행정 과목은 승인 받지 않았죠, 국회. 그 다음에 시간. 회계연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넘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2월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아예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산한 게 계속비 같은 것들. 계속비는 아예 그냥 단연도로 얘를 확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지금. 그다음에 원래 올해 수입은 올해 들어와야 돼요. 작년 수입은 작년에 들어와야 돼. 근데 작년 수입이 12월 30일이 끝나버리면 작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작년 수입인데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지난 연도 수입을 올해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야. 회계연도 넘겨서 수입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걸 관연도 수입이라고 그래요. 왜? 이게 못 들어와 버리면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 버리면 수입이 있는데 그 못할 거 버릴 거야 그거를.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수입으로. 관연도 지출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나가야 될 지출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나간 거야.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지출해 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나가야 될 돈이 못 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양질 시간이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빨갛게 칠한 거 위주로만 좀 정리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정확성도 중요하지만은
한정성이란 더 강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적자 보지 마라. 이 건전성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정확성 원칙도 다시 중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완전성입니다. 이건 무조건 예산의 형식으로 걷고 예산의 형식으로 쓰라는 소리야.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에 집어넣고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으로 쓰라는 소리예요. 예산 외로 쓰지 말란 소리예요. 예산 외로. 그래서 모든 수입은 수입 예산에 편입되고 모든 지출은 세입 예산에 편입돼야 되겠죠. 세입 예산, 세출 예산 미안해. 이걸 포괄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또는 예산 총계주의라고 그래요. 예산 총계주의. 예산 순계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지금. 예산 총계주의라고 그래요. 예산 총계하고 예산 총계주의는 약간 다르다. 예산 총계는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거고, 그다음 중복분 빠진 게 예산 총계가 되는 거고요. 예산 총계주의는 그게 아니라 모두 예산 형식으로만 쓰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헷갈리니까 이걸 쓰자. 세입 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요게 이제 완전성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가 뭘까? 예산 밖에 있는 것들이야. 예산 밖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순기예산. 자, 이거야. 원래 우리가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럼 징세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 세금이 얼마 거칠지 모르는데 징세비를 예측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측해서 만들었지만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 실제적으로 거둘 거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어요. 세금이 거친 거야. 그럼 그만큼 징세비도 늘었을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예산 다시 짜야 돼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는 세입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빼버리고 남는 것만 집어넣죠. 한마디로 뭐가 빠졌다는 거야? 징세비가 빠진 거야. 순기예산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징세비는 세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수입에서 빼면 안 되고요. 수입은 전부 다 수입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 징세비는 세출에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측하기 되게 힘드니까 그냥 수입에서 세금에서 징세비 빼버리고 남는 것만 집어넣겠다는 게 순기예산이야. 징세비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예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죠. 조심할 거는 지방재정법은 기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으로 물어본다면 기금은 완전성 원칙 명시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 기금도 쓰는 돈인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의 예외예요. 기금도. 그다음에 예산 현금만 예산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땅을 댔다든지 이거는 현물 출자거든요. 요건 예산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입 대체경비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입이 경비를 수반해. 대표적인 여권 수입이에요. 작년 여권 수입이 100억이었어. 비용이 10억이었어. 어떻게 잡아야 돼? 올해 예산 잡을 때 여권 수입은 100억을 수입으로 잡고 10억은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 여권 수입이 200억이 됐어. 그럼 이것 때문에 비용도 늘었을 거야. 예를 들어 20억이야. 그럼 100억이 추가적으로 늘었고 10억이 추가적으로 늘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산 다시 만들어야 돼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추가적으로 는 100억에서 10억 빼버리고 90억만 수입으로 집어넣겠다는 게 수입 대체 경비야. 어쨌든 일부 수입이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지출이 지출에 기록되지 않았잖아. 이게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전대차관. 국가가 빌린 건 맞아요. 국가가 차주가 돼서 빌렸는데 외국에 빌렸어요. 근데 국가 쓴 게 아니라 독자적인 법인, 예를 들어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지하철 공사가 쓴 거야. 이게 빌려준 거야. 대준 거야, 이게. 분명히 정부가 빌렸기 때문에 정부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완전성 원칙 예외야. 근데 분명히 정부가 빌렸고 못 갚아버리면 정부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이런 전대차관은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통합 재정에는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두 문자가 순기연수전이야. 순기연수전. 또 법에는 또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법을 할 때는 법도 좀 봐야 될 겁니다. 자, 공통점보다 일부가 들어와 있지 않아. 일부가 나가긴 나갔는데 바로 그냥 수입에서 나가버렸죠. 어쨌든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 분명히 수입은 수입인데 계산되지 않은 수입들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성 원칙 예외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 예산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 예산에서 이게 완전성 원칙. 그리고 이 예산이 몇 개만 있어라? 하나만 있으라는 게 단일성이에요. 단일성.
어쨌든 특별회계로 사용하더라도 예산이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밖에 장부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단일성 원칙엔 예외예요. 장부가 하나만 있어야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단일성 원칙이야. 그럼 예외가 뭘까? 일단 예산 만들었는데 추경 만든 거야. 또 만들어졌죠? 물론 만든 다음에 합쳐지겠지만 또 장부 만들었잖아. 또 만들었잖아. 추경 예산, 단일성 원칙 예외.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 회계와 떨어져서 장부를 따로 관리하니까 역시 완전성 원칙 예외예요. 그래서 단주특기라고 그래, 주특기. 단일성 원칙은 예산이 몇 개만 있을 것, 하나만 있을 것. 다시 완전성은 모두 예산 형식으로 걷고 예산 형식으로 쓰라는 소리예요. 예산에 다 들어오라는 거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좋아. 예산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일성은 더 나가서 그 예산이 한 개만 있으라는 거야. 일반회계만. 특별회계 쓰지 말란 소리예요. 장부 따로 관리하지 말란 소리야, 이거. 근데 장부 따로 관리하는 게 특별회계와 기금이야. 추경은 만들어질 때는 따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집행할 때는 합쳐서 집행되겠지만 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단일성 원칙 예외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성 원칙이 제일 어려워해요. 얘는 뭐냐면 미리 용도 정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용도 정하지 말고 일단 수입으로 들어와, 국고로 들어와.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용도 정하라는 거야. 미리 용도 정해버리면은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정해졌는데 편성 심의가 뭔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으면 아끼지도 않아요.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국고로 들어온 다음에 국회 의결 받고 용도를 정하라는 게 바로 통일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입이 어떤 세출에 직접 연결되지 마라. 그럼 뭐 특정 수입이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잖아, 지금 글로. 이래 버리면 편성과 심의가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용도 정하지 말란 소리예요. 국고 통일을 원칙, 국고에 납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 쓸 것인가 써라. 어떤 수입이 어떤 지출의 용도가 정해져 있죠. 목적 구속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어떤 수입을 어떤 지출에 직접 쓰지 마라. 직접 사용 금지 원칙. 그다음에 어떤 수입이 어떤 지출에 영향 주지 마라. 비영향의 원칙. 일단 국고에 납입한 후에 그다음에 목적을 정하라는 겁니다. 예외는 뭘까요? 들어오기 전에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목적세야. 이 세금들은 걷기 전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봤던 수입대청비, 여권 수입, 그지? 이 수입은 이 지출에 나가기로 이미 돼 있는 거야.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와 기금, 여기까지 국가재정법이야. 그다음 정부기업 예산법은 기업이죠. 기업을 하다 보면 수입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 수입이라고 예산 잡아놨는데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됐지? 그러면 이게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다시 예산 짜기 곤란하니까 새롭게 는 수입에서 새롭게 는 비용을 빼버리고 남는 수입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수익금 마련 지출 제도라고 그래요. 이건 정부기업 예산법, 일명 정부기업에 있습니다. 양조예편이라는 정부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시 모든 걸 예산에 기록해라가 완전성이라면은 그 기록 장부 하나만 있으라는 게 단일성이고요. 일단 수입으로 먼저 다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도 정하라는 거야. 한번 쉬어. 수입으로 다 기록하고 컴마 쉬고 한번 그 다음에 용도 정해서 쓰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다음 사전 의결은 뭘까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어요. 그 이전 최소한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미리 의결 받으라는 소리예요. 의결 받고 집행하라는 게 사전 의결 원칙이야. 예외는 뭘까? 의결 전에 미리 집행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준예산. 왜?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의결되지 못했을 때 그때 편성되는 게 준예산이에요. 그다음에 헌법에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이 국회 승인받지 않고 먼저 쓴 거야. 경제 위기 때문에. 그리고 사후 승인 받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의 긴급권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권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선결처분이야. 얘도 먼저 쓴 다음에 사후적으로 승인받아야 돼요. 됐지? 어쨌든 국가는 헌법에 있고요. 선결처분 지방자치법이다. 여기까지가 사전 의결 원칙 예외. 이거 말고 사전 의결 말고 승인 원칙 예외도 있어요. 사고 2월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전용 이체도 국회 승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예비비 지출 사후 승인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 승인 원칙 예외라고 그러는데 요건 잘 안 나올 거고 주로 나올 게 뭐다? 위에 게 잘 나옵니다. 사전 의결 원칙 예외로 이렇게. 그다음에 전통 원칙이 좀 통제라면은 공명정한 완단 통사 해가지고 통제라면 여기는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량을 줘요. 총액으로. 네가 마음껏 프로그램 만들어 봐. 대신 뭐 내놔? 성과 내놔. 그리고 이 책임이라는 게 단순한 규정과 절차의 합법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과 책임, 능률이나 효과성이라는 이런 책임까지 확대됩니다. 대신 행정부한테 계획을 짜게 주고요. 재량을 줍니다. 이 재량에 뭐가 있다는가? 수단 구비, 시기 신축성, 다원 절차, 상호 교류 이런 것들. 예산기구가. 근데 보고 원칙이 뭐냐면 이거야. 생각해봐요. 보고는 꼭 통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고 원칙이 통제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자,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라는 거야. 그럼 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의회가 나을까, 행정부가 나을까? 행정부가 낫죠. 전문가들이니까. 합리적 보고, 이건 의회보다는 행정부한테 더 재량 준 거야, 지금. 여기까지가 현대 원칙인데 맨날 답이 보고 원칙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다는 거야? 새로운 경영으로 성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정리될 거야, 이제. 재정민주주의 통제죠. 미리 의결받아라. 국민한테 알려라. 이해할 수 있게 알려라. 그다음에 용도 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용도 정해라. 자원 배분. 또 용도 정했으면 바꾸지 마라. 얘는 장부 정리 원칙이야. 회계 걸리니까. 모든 걸 장부에 기록해라. 장부는 한 개만 존재해라. 그 다음에 장부는 정확해야 된다. 예산 장부하고 결산 장부는 일치해야 돼요. 여기 장부 정리 원칙이야. 지원 배분 원칙, 장부 정리 원칙, 통제 원칙, 전통 원칙, 그 다음에 보다시피 계획과 성과 원칙, 현대 원칙. 이게 지금 세행정학이라는 책에 이게 정리되어 있는데 아직 시험은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예산 원칙은 시험에 재무행정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좀 꼼꼼하게 봐둬야 되고요. 또 이런 현대 원칙보다 전통 원칙이 나올 텐데 이런 예외들은 전부 다 나중에 집행의 신축성에 다시 배울 겁니다. 신축성에서 주로 한정성 원칙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가 예산의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